20분 동안에 제가 저희들 개발하고 있는 레지스틴 캡 블로킹 엔티바디를 가지고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킴 셀엔진이라는 바이오벤처를 창업을 했고 그 플랫폼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라고 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증상이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장에 염증이 지속되는 원인 불명의 질환입니다. 증상은 혈변, 설사, 복통, 구토, 관해기도 있고 또 재발해서 활동기가 되고 계속 반복됩니다. 대장을 침범하는 궤양성 대장염, 소장까지 침범하는 크론즈 디지즈 두 가지가 있고요. 서구화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말 괴로운 병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IBD를 앓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우리 돌아가신 아베, 신조 아베 일본 총리였고, 그다음 과거에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 크론스 디지즈, 캐네디언 얼서티브 콜라이티스 앓게 됐고, 미스터 비스트라든지 신성우, 뭐 등등 윤종신, 장동민 이런 분들이 이 IBD를 앓고 있습니다. 여전히 니드가 충족이 안 되고 있는데 근본적 치료제가 없다. 그래서 그냥 대증적 완화 치료는 가능한데 근본 치료가 안 된다. 현재 이제 아스피린, 뭐 살리실레이트, 스테로이드 등등의 기존 약을 쓰다가 안 들으면은 TNF-알파를 블로킹하는 항체 치료제가 도입이 돼가지고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쓰다 보면은 또 non responder가 누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이드 이펙트 등등 해가지고 오래 하다 보면 반수 이상이 결국 여기 또 못 안 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최신 생물학 제제가 합병증 발생률이 있다는 거죠. 주로 감염에 취약하다. 그래서 신규 타겟 발굴이 절실한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이 resistant cap axis가 휴먼의 인플라메이션의 키, 펀더멘탈 파토피지올로지고 이게 IBD뿐만 아니고 많은 질환의 염증을 유발하는 키,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15년 전에 첫 페이퍼를 냈고요. 리지스틴이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그 당시에 그 수용체가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3년 노력 끝에 리지스틴의 리셉터 캡1을 최초로 발견하고 클로닝 했죠. 여기서부터 리지 캡 블로킹 엔티바디를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10년째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리지스틴이 대사질환을 일으키는데 그 기전에 마이토콘드리아를 다 깨버린다라는 것도 발견하고 리지스틴이 인간에서도 당뇨병을 발생시키는데 염증을 유도해서 일으킨다 등등으로 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아이템이 지금 누적이 되어가지고 원고를 한 5개 투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재미있게도 리지스틴은 휴먼에서 주로 모노마크로파지에서만 나옵니다. 근데 이에 수용체 캡은 온몸의 세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로파지가 가야만 리지캡 바인딩이 돼서 패티 헤파타이티스가 된다든지 아트라이티스가 된다. 그 다음에 머슬에 가가지고 인슐린 리지스턴스를 유도한다. 또는 스무드 머슬 셀을 작용해가지고 어테로스클레로시스를 일으킨다. 또 요 세포들이 가가지고 튜머 인필트레이션에서 튜머 엔조제네시스, 튜머 메타스타시스를 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 셀들이 자극받은 창자에 가가지고 인플라메이션을 폭발적으로 악화시켜서 IBD의 악화, 재발을 일으킨다. 라고 저희들이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패티 헤파타이티스, 안티아테로스클레로시스 치료제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너무 동물 모델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가장 디지즈 액티비티가 짧고 폭발적인 IBD하고 RA 모델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IBD인데요. 리지스틴이 IBD를 악화시킬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몇몇 페이퍼가 나와 있습니다. IBD 환자의 혈액에 리지스틴을 측정해 봤더니 수치가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인보다 IBD 환자에서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페이퍼에서 일관되게 높다. 또 한 가지는 액티브하고 리미션 상태인데요. 리미션 환자보다는 액티브한 환자에서 리지스틴 세럼 레벨이 높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에 비해서 리미션 환자가 높다라고 해서 액티브 환자가 제일 높고 그 다음 리미션 환자가 높고 정상에는 제일 낮은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과하고 콜라보레이션해서 CD, 크론스 디지즈 환자하고 ulcerative colitis 환자의 장을 취해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정상인에서는 장에 리지가 별로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게 됩니다. 액티브 페이즈에만 나오는데 리미션 페이즈에도 여전히 레지스틴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발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셀에서 레지스틴이 나오는가? 휴먼 장 티슈에 이뮤노플로렌스 스테이닝이 했습니다. 먼저 마크로파지를 염색했는데 일부 마크로파지가 레지스틴을 분비하고요. 그 다음 파넷셀을 염색했는데 파넷셀의 스트롱 리지 포지티브입니다. 그 다음에 LGR5의 인테스틴 스템셀에는 weak positive고요. 엔테로사이트는 아주 플러스 마이너스 weak합니다. 그래서 mainly 마크로파지하고 파넷셀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휴지기 환자에도 레지스틴이 이렇게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재발의 트리거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저희들이 이제 마우스 실험에서 증명을 했죠. 인간 레지스틴을 발현하는 마우스, 휴머나이즈 레지스틴 마우스라고 합니다. 요거 가지고 IBD를 만들었어요. DSS라는 톡신을 날 5씩 먹이고 그 다음에 물로 스위치를 하면은 한 5일째부터 디지즈 액티비티가 피크를 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는데 보면은 콜론을 채취해가지고 inflammatory cytokine TNF-alpha, interleukin 1, 6를 측정하면은 독성이 들어갈 때 이제 올라가죠. 그러다가 10일, 19일 회복기에는 정상화됩니다. usual cytokine은. 그런데 레지스틴 올라가요. 약간 딜레이드 올라가가지고 피크를 치고 회복기에도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불씨가 돼서 재발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지스틴은 다른 사이토카인하고는 달리 3중 복합 병인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증 유발 효과가 있죠. 단핵구에서 NF-kappa-B, MAP 카이네이즈 캐스케이드를 액티베이션 시킵니다. 그래서 각종 염증인자가 나오기 때문에 인플라마토리 바월이 되는 거죠. 요거는 TNF-alpha, 인터루킨 똑같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이토카인하고 달리 레지스틴은 추가로 나쁜 작용을 하는데 엔테로사이트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엔테로사이트 셀 라인인데 레지스틴 주게 되면 AMP 카이네이즈가 셧다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셔널 프로틴은 ZO1, 그다음에 어클루딘, 클라우딘 1 등이 전부 다 셧다운 되죠. 그래서 장이 루스해지면서 독소가 더 많이 침투하게 돼서 IBD가 악화일로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리지를 낙아웃시켜버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레지스틴이 상피 조직을 파괴하는 두 번째 나쁜 작용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점막 스템셀 재생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파넷셀을 이제 디퍼런시에이션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레지스틴 치게 되면은 에비라고 하는 윈트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스템셀에 전달해주는 그런 캐리어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스템셀의 베타카테닌 아토1이 떨어지게 돼서 스템셀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물질인 relevant resistant-like molecule 베타라는 게 또 인테스틴에 있는데 요거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틴은 다른 사이토카인하고 달리 상피 조직도 파괴하고
스템셀 재생도 방해하는 그런 3중 나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레지스틴이 없으면 얼마나 좀 도움이 될 것인가를 레지스틴 나카웃 마우스 가지고 한 평가를 해봤습니다. 유사한 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전에 몇몇 학자들은 랄름 베타가 IBD의 키 몰리큘이다라고 해서 페이퍼가 몇 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틴 나오는 레지스틴 휴머나이즈 레지스틴 마우스하고 레지스틴 나카웃 마우스하고 랄름 베타 나카웃 마우스에서 저희들이 IBD를 유도를 해봤는데 악화되고요. 요거는 안 생깁니다. 요거는 전혀 관계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랄름 베타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소를 5일간 먹이고 그다음 물로 회복을 시키면서 한 7일간 관찰을 하면은 disease activity는 weight loss하고 stool inconsistency하고 visible blood in feces 가지고 이렇게 스코어링을 합니다. disease active 스코어를 보면은 워터를 먹인 그룹은 뭐 병이 없죠. 그런데 이제 독소 DSS를 먹이면 와일드 타입에 굉장히 디지즈가 악화되는데 랄름 베타 나카웃 별 차이가 없습니다. 랄름 베타 없다고 해서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리지가 없으면 상당히 보호가 된다. 웨이트 로스가 이렇게 웨이트 로스가 쫙 되죠. 그런데 랄름 베타 나카웃 마우스 전혀 차이가 없고 리지 나카웃 마우스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리지스틴이 상당히 중요하다. 콜론 랭스도 평가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와일드 타입에서 IBD가 생기면은 염증 때문에 이렇게 슈링크 돼 버립니다. 랄름 베타 나카웃 마우스 여전히 슈링크 되죠. 보호 효과가 없는데 리즈를 나카웃 시키면 상당히 보호가 된다. 그래서 리지스틴이 정말 중요한 인자구나라는 걸 증명을 하고 저희들이 10년 동안 개발한 리즈캡 블로킹 펩타이드를 여기에 이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체는 10년 전에 Y 바이올로직스하고 같이 콜래보레이션 해가지고 이런 파즈 라이브러리를 몇 번 돌려가지고 리즈의 가장 애피니티가 좋게 바인딩하는 5A2 모클론을 확보를 했고 이거 가지고 동물 실험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4억 들여가지고 바이넥스로 발주를 해서 2F11이라는 베스트 클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E10하고 두 가지 클론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은 라이트 체인을 셔플링 해가지고 라이트 체인을 살짝 모디피케이션 하면서 애피니티가 더욱더 올라가는 그런 항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모 항체를 한 8년 동안 도출했고 최근 한 2, 3년 동안에 2F11, E10 가지고 세포주를 구축해서 상당히 깨끗하게 대량 생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 가지고 인비보 에피커스가 있는가를 테스트를 쭉 해봤어요. 그래서 휴머나이즈 리즈 마우스에 IBD를 만들고 F11하고 대조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몸무게도 보존되고 액티비티도 감소시키고 장의 사이토카인도 반 이하로 줄이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DSS를 5일 동안 먹이고 물로 체인지해가지고 회복을 시키면서 매일 디지즈 스코어링, 웨이트 체인지를 보고 여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3일째 F11하고 마우스 TNF 알파 블로커인 현재 시판 중인 아달리무맙을 비교를 했습니다. 디지즈 액티비티 스코어를 보면은 워터를 먹인 그룹은 전혀 병이 안 생기고 DSS를 먹이면 쫙 디지즈 생기는데 셀라인, 아달리무, F11으로 F11이 아달리무맙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거죠. 웨이트 로스가 쫙 생깁니다. 셀라인하고 아달리무는 별 차이가 없는데 2F11은 상당히 웨이트 리덕션을 예방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실험을 해가지고 3중 보호 효과를 증명을 하고 another TNF-alpha 블로커인 인플릭시맵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희한하게 아달리무가 IBD 모델에서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램시마는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정상 콜론이고요. IBD가 생기면 다 망가지죠. 이게 거블렛, 뮤커스, 거블렛 셀이 다 없어져 버리죠. 램시마 주게 되면 조금 예방이 되고요. F11은 더 많이 예방을 시킵니다. 보면은 장상피세포, 뮤커스 프로듀싱 거블렛 셀을 스테이닝을 해보면은 다 망가지죠. 램시마 조금 보호 효과 있는데 F11 더 좋습니다. 대식세포를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생기면, IBD가 생기면 전부 다 마크로파지 인필트레이션 됩니다. 브라운 컬러, 램시마 줄이고요. F11 상당히 줄입니다. 다음에 줄기세포를 얼마나 보호하느냐. 이 줄기세포가 크립트에 이렇게 브라운 컬러 셀인데요. 망가지면 사라지게 되는데 램시마, F11, 스템셀을 보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TNF-알파 블로킹 엔티바디가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데 걔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은 바로 리지가 3중 나쁜 작용을 하는데 그걸 차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테스틴 바울 루멘이고 인테스틴 에피텔리얼 셀이고 서브 에피텔리얼 뮤커스 레이어고 그 옆에 이제 카필러리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인플라마토리 에이전트는 여기에 타겟팅합니다. TNF-알파 블로커, 인터루킨 블로커 치료제들이 이걸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리지스틴이 오토 오그멘테이션도 리지가 리지를 엄청나게 분비하기도 하고 리지가 TNF-알파, 인터루킨 1, 6, 23, 12를 엄청나게 뿜어냅니다. 거의 마스터 진처럼. 그래서 리지를 차단하게 되면은 인플라메이션을 광범위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 엔테로사이트 셀 정션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AMP 카이네이즈가 이걸 강화시키는데 리지가 이거를 억제해서 루스하게 만들어요. 그걸 차단하게 되면 AMP 카이네이즈가 다시 액티베이션 되면서 타이트 정션이 견고해져서 독소가 또는 균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 다른 에이전트는 여기를 타겟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파넷셀에서 윈터가 나와서 그 옆에 스템셀을 도와주는데 리지가 요거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스템셀이 불행해집니다. 리지 블로킹 엔티바디가 요걸 차단해서 재생세포를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3중 보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요걸 타겟팅하는 인플릭시맙, 아달리무, 그 다음에 유스테키누맙 또는 베돌리즈맙보다는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케트는 상당합니다. 국내에도 희귀 질환이었는데 지금 흔한 질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서양식 생활 패턴 때문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에도 230억 달러인데 지금 한 330억 달러로 5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 치료제의 불용률이 30%고 초기 반응 70% 중에서 오래 가면 50%가 재발한다는 거죠. 전체 환자 풀에서 한 3분의 2가 새로운 약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현재 이런 제약회사들이 쭉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FDA 승인된 치료제가 TNF-알파 블로커, 인테그린 이니비터, 인터루킨 23 이니비터, JAK-STAT 이니비터, 그다음에 스핑고신 1 포스페이트 리셉터 모듈레이터 등등이 있는데 개발 중인 약들도 있는데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전을 답습하기 때문에 많은 에이전트가 있다 하더라도 리스캡 블로커가 뉴 클래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 바이오 벤처로부터 엄청난 돈을 가지고 MSD나 다케다 이런 식으로 기술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에피커시, 뉴 클래스 에피커시 확보된다면은 기술 이전 가치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1차 약으로서 지금 TNF-알파 블로커가 한 85%, 인터루킨 23 블로커가 4%, 유스테키누, 그 다음에 베돌리즈마비 한 11% 차지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first in class고 3중 보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 약에 비해서는 나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휴밀라가 아달리무맙이거든요. 연간 매출이 20조 원을 넘는 약이 되었는데 최초라는 원천 기술, 투여 방식 혁신,
권리 유지를 위한 영리한 전략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진보성 차별성이 있고 적응증 확장 플랜도 있고 투여 방식도 개선해가지고 제2의 아달리무를 표방하고 있고요. 하여튼 임상, 일상 후 또는 이상 전에 엑시트를 할 예정입니다. 적응증 확장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파톨로지가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입니다. 여러분의 관절, 여러분 부모님들의 관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althy status는 관절막의 시노비움이고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시노비오사이트입니다. 그리고 관절에 이게 연골이 있죠. 카르틸리지가 있고 이게 인대 캡슐이 있습니다. 이게 본이고요. 여기 정상인데 어떤 오토이뮨, 인플라메이션 나와가지고 시노비오사이트가 엄청나게 하이퍼트로피가 되고 앵그리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각종 모노사이트, 덴드리틱 셀, 림포사이트, 뉴트로필, 마트셀이 인필트레이션 하고요. 얘들이 변하면서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돼가지고 본을 잡아먹고 시노비움이 엄청나게 두꺼워지고 뜨끈뜨끈해지는 거죠. 그래서 판두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이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래 환자에서 염색을 해봤어요. 그 관절 부위를. 그때는 시노비오사이트, 환한 파이브로블라스트-라이크한 시노비오사이트, FLS라고 그러는데 first 셀이라고 하겠습니다. first가 시노비오 레이어인데 전부 다 리지가 나오고요. 엔도텔리얼 셀에 리지스틴 나오고 T셀에 나오고 마크로파지에 나오고 B셀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inflamed cartilage joint에 리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개별 염색에 보면은 first에 리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마크로파지는 리지의 보고입니다. 이 C나 T셀은 조금 나오고 B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콜라겐 엔티바디 인듀스드 아스라이티스 마우스 모델을 삼봐서 아까는 휴먼 데이터였고 마우스 모델에서 보면은 이렇게 엔티바디를 주입하게 되면은 아스라이티스가 생깁니다. 컨트롤에 비해서 아스라이티스 생기면은 이 자주색 사프레는 O 포지티브 자주색 카르틸리지가 다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염색을 해보니까 레지스틴이 정상 카르틸리지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스라이티스 생기면 리지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그게 시름까지 릴리스 돼가지고 시름 레벨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스라이티스가 레지스틴이 굉장히 플러리션 그런 디지즈라는 걸 확인하고 저희들이 나카웃 마우스 비교해 봤습니다. 와일드 타입 휴먼아이 리지 마우스, 리지 나카웃 마우스 보면은 퉁퉁 뻘겋게 부어 있습니다. 뜨끈뜨끈한데 나카웃 마우스는 엔티바이오를 주입해서 오토이뮨 디지즈를 만들어도 상당히 완화된다라는 거죠. 히스톨로지 보면은 와일드 타입에서 이렇게 시노비움이 하이퍼트로피되고 인플라메이션 되죠. 이렇게 휴먼아이 리지 마우스 상당히 인플라메이션, 판도스 포메이션 하는데 리지 나카웃 되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스라이티스도 레지스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메커니즘이 두 가지 액션입니다. 먼저 first에 작용한다는 거죠. Fibroblast-like synoviocyte인데 화를 내게 하는 거죠. 리지가 들어가면은 싹 온갖 MAP 카이네이즈, AKT, ER 카이네이즈 전부 다 액티베이션 되고 그 결과 인플라마토리 에이전트가 first에서 왕창 나옵니다. 그리고 랭클도 만들어내는 거죠. 즉, first에서 리지가 트리트하게 되면 오토크라인으로 랭클이 막 만들어지고 랭클이 쭉 흘러가가지고 마크로파지를 자가 마크로파지가 오스테오클라스로 바뀝니다. 그게 본을 갉아먹어요. 이 보면은 마크로파지에 리지를 준단 말이죠. 랭클을 주면 이렇게 오스테오클라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first가 화가 나가지고 리지에 화가 나가지고 자극을 받으면 랭클이 나오고 랭클이 옆에 있는 마크로파지를 오스테오클라스토제네시스를 일으켜서 본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저희들이 완성을 했죠. 여기에 키 셀이 first 시노비오사이트, 그 다음 모노마크로파지입니다. 이 두 사이에 여기서 TNF-알파 리지를 내고 또 first가 리지 인터루킨을 내고 이 vicious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풀스가 화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한다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랭크를 내가지고 랭크를 통해서 이 셀이 오스테오클라스트로 돼서 본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여기서 리지만 차단하면은 이게 모든 게 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차단을 해봤죠. F11-2 해봤더니 아달리무보다 더 효과적이라. 아달리무는 아스라이티스 모래는 통해요. 쥐에서. 희한한데. 하여튼 F11은 컨시스턴트하게 통한다는 거죠. 슬라임줌이 이렇게 염증이 심하게 생기는데 아달리무 상당히 줄이고 우리의 리지 블로커는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카틸리지 다 망가지는데 아달리무 좀 보호되고 2F11은 훨씬 보호를 시킨다. 뭐 CT를 보면 다 망가집니다. 이렇게 오스테오클라스트 때문에 본이 갉아먹히는데 아달리무가 보호를 해주고 리스캡 블로커는 더욱더 출중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엔티바디 가지고 IBD를 먼저 타겟하고 그 다음에 RA까지 인디케이션 익스펜션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질문해 주시죠. 찾아보니 대부분 병리적 역할만 있기도 하고 보여주신 실험 결과도 낙아웃이 좋은데 젠 테라피로 접근할 계획은 없으셨는지요? 그래서 이게 리지를 낙아웃 시키면 쥐가 아주 건강해집니다. 캡을 낙아웃 시키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캡의 호모자이고트는 죽습니다. 캡은 모든 셀에 익스프레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면 유테러스 내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헤테로 낙아웃은 태어나요. 근데 굉장히 건강해요. 리지 효과가 반 이하로 줄어들거든요. 근데 리지는 낙아웃 시켜도 안 죽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렐름 베타 같은 resistant-like 모리큘이 백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resistant이 왜 그럼 evolution wise하게 유지가 될 것인가? 나쁜 짓만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resistant이 모노마크로파지에서 나오고 모노마크로파지를 흥분시키고 사이토카인 되고, 그래서 외부의 적에 대응하는 anti-infection 그런 capability를 발휘하는데 가장 strong 에이전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대 시대에는 더럽고 감염도 많이 되고 짐승한테 핥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그 저항력이 결국 선택적으로 되어 왔는데 현대 생활은 워낙 깔끔하고 하기 때문에 과도한 모노마크로파지 액티비티가 결국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으로 연계되고 각종 성인병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고대 시절하고 현대 시절에 환경이 바뀌고 고대 시대에는 anti-inflammatory action, inflammation, anti-infectious agent가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 현대에는 거꾸로 돼가지고 anti-infection requirement은 별로 없는데 괜히 inflammation만 일으켜가지고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에 의한 당뇨병, 메타볼릭 신드롬, 캔서, RA, IBD 그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옛날에는 필요했을 겁니다만은 깔끔한 현대에서는 불필요한 존재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진 테라피를 접근할 계획은 없는지요? 근데 진 테라피틱스가 허가받는데도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항체 치료제가 현재 바이오 산업에서 메인 모델리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를 먼저 타겟팅을 했습니다.